우리나라와 쿠바는 2월 14일 뉴욕에서 양국의 주 유엔 대표부 간 외교 공안 교환을 통해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동맹국인 쿠바와 그제밤 전격적으로 수교를 발표했죠. 양국 간의 교류가 단절된 지 65년 만입니다. 마치 비밀작전 같았던 양국 간 수교 과정, 또 그 의미, 그리고 북한의 반응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쿠바와 수교를 추진해 왔는데 별 진척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네. 그 당시 윤병세 장관이 올해 안에 쿠바 수교한다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북한 중남미의 북한이 쿠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상황이 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폐쇄적인 고립의 세계로 가는 반면에 쿠바는 개혁 개방을 추진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과 오래 관계를 가졌지만 그건 북한만의 짝사랑이었던 거고 쿠바는 경제 발전을 위한 개혁 개방의 노선을 걷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실용주의적인 선택을 한 거고 결국 최근에 북한이 이제 남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다 그러니까 이제 쿠바로서는 자기들 주권 행사하면 되는 거죠. 다른 나라가 됐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아니었는데 아. 이제 딴 나라하고 쿠바가 이제 그 수교를 하는데 그 북한이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자충수가 됐겠네요, 북한이. 자충수가 된 거죠. 네. 판을 깔아준 거죠, 사실은. 자, 쿠바. 쿠바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이게 소식이나 뭐 문학작품, 뭐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무대라든지 혹은 사람, 체 게바라, 뭐 카스트로 이런 사람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본 적은 별로 없는 대표적인 나라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나라인지부터 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죠. 근데 가기가 너무 멀어요. 항공편도 그렇죠. 없고 거의 뭐 한 이틀 잡아야 될 정도로 멀고. 그러나 이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쿠바가 우리한테 유명한 건 네. 이제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의 배경이죠. 해밍웨이가 그 쿠바 혁명의 아버지 카스트로하고 친분도 있었고요. 네. 거기서 만난 어부의 얘기를 쓴 게 노인과 바다예요. 그게 이제 뭐 국내 패스트푸드 업체 광고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니들이 생선 맛을 알아? 뭐 이런. 그다음에 굉장히 또 이제 요즘 뭐 젊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주목받는 체게바라 혁명가. 네. 체게바라가 카스트로와 함께 혁명에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거기서. 그런데 이제 체게바라는 카스트로와 노선이 달라서 떠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 쿠바 이민사가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쿠바로 이민을. 예. 거기에 우리 독립운동한 후손들도 살고 계세요. 그리고 또 쿠바도 이 한류가 뭐 전 세계 못 가는 데가 없지만 쿠바도 한류 열풍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은 사실 많이 갔어요. 사회주의 경제, 북한하고 좀 유사하고. 연구하러. 그렇죠. 네. 그러나 일반인들이 직접 가기는 좀 어려웠던 거고 최근에는 이제 관광지로서 네. 이제 일반인들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면적은 뭐 남한 면적보다 약간 넓은 정도고 인구는 1,100만 명 정도 되군요. 일단 GDP는 썩 높진 않죠. 아주 가난한 나라고요. 네. 특히 이제 1959년 혁명 이전까지는 친미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들도 네. 숫자가 많았고. 휴가지였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빈부격차나 이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농업 기반인데 농업 수탈 이런 구조가 많아서 혁명이 일어났던 거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반미 국가가 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플로리다 바로 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 때 거기서 이제 소련이 거기다가 미사일 갔다 그렇죠. 온다 그러니까 세계대전 날 뻔했죠.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반미였기 때문에 이제 발목을 잡은 거예요. 냉전 체제 때는 소련이나 동유럽 체제의 기반을 유지했는데 네. 대신 이제 미국과는 척지는 거였죠. 근데 이제 소련과 동유럽이 무너지니까 그 경제 기반이 완전히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쿠바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데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네. 경제 봉쇄를 당했던 거고 이제 그 상황에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지금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요. 식량난 있죠. 네. 저기도 정전이 잦을 정도로 전기가 없어요. 에너지가 부족하군요. 그러니까 이제 혁명의 1세대 피델 카스트로, 라울 카스트로 네. 이 사람들은 죽었고 지금 이제 새로운 체제로 가야 되는데 미국과의 경제 봉쇄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 문제를 못 푸는 상황인데 네. 결국 쿠바로서는 어쨌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 이제 실용적인 선택을 한 거죠, 우리하고. 네. 자, 우리나라 쿠바 1959년에 이제 공산화 전에 외교관과 있다가 공산화 하면서 단교를 했고 65년 만에 이제 국교가 재개된 건데 자, 외교적 의미라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올 게 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이제 유엔 가입국가 194개 중에 수교하는 나라는 시리아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쿠바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190여 개의 수교국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크게 보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올 게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관계는 이제 여러 가지 상호 보완적으로 긴 장시간 이제 발전해 나가겠지만 제일 큰 의미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이거든요. 네. 그 북한의 형제국 순위가 1번 중국, 2번 러시아, 3번 쿠바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우리 수교했죠. 그렇죠. 러시아도 우리 수교했죠. 그렇죠. 근데 쿠바는 소개를 안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신냉전 외교라고 그래서 우리는 적대국 취급을 하고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사회주의권 형제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유일하게 한국과 수교하지 않았던 쿠바가 이 와중에 우리하고 수교를 해버렸으니까 네.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는 상처가 너무 쓰라리죠.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내 동생이 네. 저하고 그 아주 그 그냥 척진 친구랑 사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지금 속이 쓰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쿠바와의 수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우리나라와 쿠바는 2월 14일 뉴욕에서 양국의 주 유엔 대표부 간 외교 공안 교환을 통해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에서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 관계 수립은 우리 대중남미 외교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번 쿠바 수교에 대해서 대통령실 역사의 흐름 속에 대세가 누군지 보여준 거다 이렇게 밝혔더군요. 지금 우리가 이제 193개 수교국이잖아요. 북한은 44개입니다. 우리 4분의 1도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은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쉬운 3개였거든요. 근데 1년 사이에 10개, 거의 9개가 줄어든 거예요. 지금 10개까지 축소한다는 얘기는 나와 있었는데 예. 그렇게 보면 지금 큰 흐름으로 보면은 역사의 흐름인 거죠. 결국 북한은 외교적 입지가 더 줄어드는 거죠. 네. 우린 더 커지는 거고. 네. 근데 이 비교가 뭐 4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너무 확실하게 되는. 너무 확실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사실상 북한을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체제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정도, 러시아 정도. 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면 북한 별로 없는 나라거든요. 별로 뭐 아쉬울 게 없죠.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도 아마 쿠바처럼 우리를 선택할지도 몰라요. 네.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럼 따지고 보면 정말로 나만 좋아하는 짝사랑이라고 북한은 쿠바를 생각을 했는데 쿠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용주의 노선을 걸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화된 거지 사실은 예정된 길이었다. 예. 다만 이제 쿠바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그 체게바라도 북한을 간 적이 있고요. 그렇죠. 카스트로도 간 적이 있고요. 네. 지금 그 국가 수반인 대통령도 2018년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북한을 또 배려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넌 그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네. 이제 딴 나라다 그래 버리니까 그럼 딴 나라니 그럼 우리 죽고 수교할게 이렇게 제가 보기엔 명분을 찾았던 것 같아요. 타이밍이. 어쨌든 간에 수교 과정이 굉장히 극비리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역시 이제 쿠바 쪽에서 뭐 북한이 혹시 방해할 수도 있고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이랬던 건가요? 어느 정도냐면은요. 네. 좀 시간이 됐지만 네. 2013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2018년에는 지금 국가 수반이 평양 간 적이 있고요. 네. 지금도 2월 14일 날 평양의 연회에
그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쿠바 대사가 버젓하게 아주 그 북한 외교관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장면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2013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천강호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북한의 화물선이 쿠바의 미국기를 화물선의 2대 분량을 숨겼어요. 그게 이제 설탕을 실었고 그게 이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가 파나마한테 검색이 돼서 다시 되돌아가고 압수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양측이 그다음에 카스트로가 평양에 갔을 때 80년대에 김일성 주석이 그 당시에 10만여 정의 소총을 쿠바에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깊죠. 굉장히 깊은 우방이군요. 그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미 마음은 떠났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난 떠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방해를 하니까 이제 비밀 군사 작전처럼 이제 시도를 한 거죠. 자, 일단 그런데 북한의 형제국인 나라이고 미국과는 또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도 그럼 쿠바와의 수교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미국한테도 굉장히 늦게 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마지막 최종적으로 뭐 늦게 알렸겠지만 그러나 미국이 우리 우방이기 때문에 아마 갑자기 대충 눈치는 챘다고 봐야죠. 어느 정도 공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미국이 쿠바를 봉쇄하고 있는데 유엔에서는 그동안 계속 권고를 해왔어요. 그러지 말고 풀어줘라.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특수한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체제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쿠바로 도망갑니다. 그럼 쿠바가 보호해줘요. 거꾸로 쿠바에서 반체제가 도망가면 미국이 보호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혁명 과정에서 미국의 재산들을 다 압류한 문제가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무슨 뭐 러시아와 미국 이런 서방의 문제가 아니고 철저하게 쿠바와 미국 간의 양자 간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쿠바하고 수교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미국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쿠바하고 수교해도 아주 기분 나쁘다 이런 상황은 아니죠. 미국이 뭐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세컨더리 보이콧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하는데 이 나라에 그 다른 나라가 개입했다고 해서 이 나라를 제재한다 이런 조항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동맹 간의 예의 정도는 충분히 지켰다 이렇게 봐야죠. 자, 일단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쿠바하고 수교를 하기 위해서 2022년쯤부터 계속 이른바 뭐 마중물이라는 걸 계속 쏟아붓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조치들을 했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도와준 나라도 많아요. 이제 멕시코 같은 나라는 이제 바로 인접해 있고 또 멕시코하고 쿠바 관계가 있고 또 쿠바가 이제 카톨릭 교도가 많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지만 교황청도 측면 지원한 것 같고 또 유엔 무대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제 오는 일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근자에 이르러서 급물살을 탄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쿠바가 최근 몇 년간에 좀 여러 가지 국가 재난이 있었거든요. 뭐 재난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고 자연재해 피해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당히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이나 그런 이제 물자를 제공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윤 정부 들어와서 박진 장관 지금 뭐 이제 외무부 장관 아니죠. 지난해 한 3차례 정도 상당히 중요한 쿠바 고위급 간에 이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해 9월 유엔에서의 만남이 상당히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적극적인 입장을 얘기했고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쿠바 쪽에서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나왔는데 그 시기가 바로 그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 따로 가자 얘기한 그 전후가 되는 거죠. 정말 타이밍이 적절하게 들여맞았다고도 볼 수 있겠군요. 박진영 외교부 장관 얘기 들으니까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도 말자 뭐 이런 기조로 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결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맺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 박근혜 정부나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우리로서는 미완의 과제였던 거예요. 미완의 과제였던 거. 그러나 외교적으로 의미가 작지 않은 건 북한이 저렇게 고립의 길을 가고 신냉전 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유일하게 믿었던 사실상 미수국이었던 쿠바가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제 외교적 의미가 아주 큰 거죠. 그러나 큰 흐름을 본다 그러면은 역사적 그 대세의 흐름이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